자, 오늘 수업은 우리 시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의 직업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직업 서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벌지도 못, 100만 원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잠깐 일해도 수천만 원씩 버는 이런 직업 서열 문제, 이런 것들을 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 직업은 문제 없는가? 우리 시대 직업은 문제 없는가? 자, 우선 토론의 제시문을 읽기 전에 우리 시대 직업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 직업은 문제가 없는지, 우리 시대 직업은 그 급여 체계, 그 수입 체계가 적절한지, 예를 들면 의사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몇 억씩 벌고 노동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몇 천만 원, 1년에 몇 천만 원밖에 못 벌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받는 수입만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5분 정도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해봐. 자, 시작한다.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한 5분 정도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기 바란다. 일단 우리 선생님 수업은 노트 준비하라고 했었지.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수업을 위해서 노트를 준비하고 그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자신의 글을 쓰면서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자, 시작해. 시간은 5분이다.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간단하게만 우리 시대의 직업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자. 토론을 하기 위한 조금 워밍업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 못한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그 5분 글쓰기를 다 마친 후에 한 200자 정도로만 써. 200자. 200자 정도로만 쓰고 다 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 쓴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와. 자, 나에 대하여, 내 생각에 대하여 쓰는 시간이다.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자, 조금 더 키우자. 지금 우리 시대의 직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시대의 직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된다. 어, 왜 자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시간은 10분이다. 선생님 수업은 200자를 5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400자 정도 하면 10분, 600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작성하면 된다. 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선생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 작성해봐. 시간은 10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쓰는 거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정말 어, 진정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작성해봐. 자, 다음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직업서열 문제에 대하여 어, 천상의 판관이지 천신과 함께 내려온 천상의 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 직업은 문제 없는가? 선상 판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수업에서 우리 공무원들, 모든 급여 생활자들의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기본소득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얘기했었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선상 판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꼭 국가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국가 공무원을 국가에서 다 지급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지, 그런 질문이지. 당연히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50% 정도의 급여는 지급하겠지만 나머지 50%는 기본소득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공평히 나누는 임금 구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나머지 50%, 자기가 만약에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100만 원만 갖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다 기본소득을 n분의 1 하기 위해서 다 국가에 지급한다는 얘기야.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1천만 원을,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국가에 지급하는 거야. 그럼 그 국가는 그 모든 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다 모아서 사람들한테 n분의 1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 자, 모든 국민이 현재 자신의 소득의 반만 받고 나머지 급여는 평준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글자가 되겠다. 뭐 반발이 많겠지. 특히 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극렬히 반대하겠지. 이게 뭐 1, 2억까지는 몰라도 한 달에 예를 들어 자신이 기업을 운영해서 천억, 2천억 버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천억, 한 달에 천억을 번다면 500억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음, 뭐 공산주의냐 이런 뭐 반발도 있겠지. 자, 모든 국민 급여의 완전 평준화는 아니지만 반 정도를 평준화하여 반 정도만 평준화. 그럼 반 정도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겠다. 반 정도의 공산주의. 반 정도를 평준화하여 급여에 의한 직업 세열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 직업 세열화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지? 뭐 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버는 월급이지. 버는 수입이 많으면 좋은 직업이고 수입이 적으면 좋지 않은 직업이 되겠다. 직업 세열화는 대학 세열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교육 문제점도 직업 세열화가 만약에 개선되면 예를 들면 의사나 뭐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나 뭐 비슷한 큰 차이가 없는 월급을 받는다면 굳이 뭐 의대 갈 필요 없겠지. 그치?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 병을 고치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가진 사람 아닌 한 뭐 굳이 뭐 의대 갈 필요 없겠지. 그래서 대학 서열화에도 이 직업 서열화가 개선되면 대학 서열화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의견 중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직 공무원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직 공무원 측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자신의 월급을 반을 뺏기는데 찬성할 리가 없겠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 국가 공무원의 급여 반을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반만 지급한다면 수많은 공무원의 급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왜 반으로 줄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사람들 중에는 그것도 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무엇이 문제냐?
국가 공무원은 안정된 생활을 해야 부정이 없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쪼들리면 부정을 저질러 국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판관이 어이없어 한다. 뭐라고? 뭐라고? 가난하면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고? 지금 제정신이냐? 정신병자 같구나. 청빈하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가난해도 명예롭게 사는 것이 정상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과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더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계속 지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생각이지. 자, 공무원은 그렇게, 판관이 이렇게 얘기한다. 공무원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어도 된다. 국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뭐 그리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냐. 뛰어난 인재들은 우리 삶의 진보와 행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공무원에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단순한 민원 지원 업무만 하는 것이 오히려 한심한 일이다. 규모를 확 줄이면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된 직업이라 해도 뛰어난 인재들은 지원하지 않을 터이니 더욱더 잘된 일 아니냐. 하지만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던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과 여가 생활 등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여를 반으로 주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의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만 그래서는 안 되긴 하겠지. 자,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천상의 신이 결정할 문제다. 자, 지금은 천상의 신이 내려와서 판관과 함께 인간의 부조리, 인간의 문제들,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정확한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천신의 최종 판결을 돕는 일일 뿐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기업의 급여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 공무원만 반으로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기업은 급여의 반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지급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국가는 기본소득으로서 근로자에게 지불할 것이다. 이 나머지 반을 받은 모든 월급을 다, 급여를 다 취합해서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음, 그렇다. 이 말에 공무원은 엄청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뭐 모두 다 그렇게 한다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 그가 말을 끝내자 자신을 도시의 가난한 육체 노동자라고 하는 자가 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관님, 현신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판관께서 생각하고 계신 급여의 반을 깎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입니다. 자, 가난한 노동자들은 당연히 찬성하겠지. 저희 가난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국가적으로 힘들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 서류 몇 통 떼어주고 저희가 버는 수입의 2배 이상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별로 필요도 없는 휴가용 해외 연수도 가고 방학 기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쉬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약 올리는 일입니다. 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불만을 말하지 말고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지. 암기력이 동일하지 않고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지. 부모들이 시험 준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동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주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공부할 여건,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유능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한다고 몰아붙이니 판관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관께서 50% 급여를 국가에 납부한다는 말은 이 말은 분명 그 50%를 세금으로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국민 기본소득으로 공평히 나누어 직업 간 소득 격차를 혁신적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시지요. 자,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의 써머리다. 자, 이런 내용이지. 그렇다. 우리는 똑똑한 만큼 대우받고 급여를 더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노력만큼 똑똑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노력만큼 급여를 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머리가 좋던 머리가 나쁘던 열심히 일하면 같은 월급을 받는 거죠.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뭐 변호사 시험, 뭐 검사,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합격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 거지. 아르바이트해서 힘든 노동으로 8시간 일하면 변호사가 8시간 일하는 것하고 동일한 월급을 받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판관이 원하고 있다. 음, 열정과 노력만큼 수입이 있는 세상. 똑똑한 사람이 수입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상은 지금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세무사, 변리사, 그때 사자 붙은 사람들이지, 그런 직업들이지, 등 머리가 좋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쉽게 만들지 못할 것이니 선상의 신께서 무슨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실 그렇지. 뭐 판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사도 마찬가지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의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너무 경쟁 없이 조금만 노력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지. 미국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그래야 그들도 쉽게 직업을 가질 것이고 더불어 특권 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너무 힘들게 검사, 판사가 되니까 특권 의식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들게 의사가 되니까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이겠지. 뭐 누구나 조금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면 특권 의식은 사라지겠지. 별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이나 된 듯 행동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된다. 자, 이 말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 별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이나 된 듯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이때 오랫동안 어렵게 공부하여 의사가 된 어떤 젊은 친구가 흥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럼 지금 의사도 나와 있고 가난한 노동자도 나와 있고 교사들도 나와 있고 등장인물이 그렇다. 각 등장인물의 의견을 밑줄 쳐가면서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토론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어, 찬성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까? 힘만 세는 불량배 같은 자가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머리가 좋다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여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국가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천상의 판관의 생각에 반대한다면 지금 젊은 의사의 이 의견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 된다. 자, 그랬더니 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센 자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통치한 역사가 대부분이다. 사실은 그렇다.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국가를 주도한 것은 몇 년 되지도 않는다. 인간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겠다는 말이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가, 힘이 센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도덕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에 대해 더는 자랑 말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도덕과 철학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판관의 생각이다. 젊은 의사의 생각에 대한 판관의 반박이야. 자, 이런 것들을 토론할 때 잘 활용해서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된다. 이 말에 젊은 의사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다른 머리 좋은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또 변호사도 기득권이 있으니까 반대하겠지. 그렇다고 모든 직업의 임금을 비슷하게 하는 것은 그 직업의 필요성에 비해 기존 지원자가 줄어들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되겠는가? 누가 변호사가 되겠는가? 누가 검사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지. 누가 편한 일을 놔두고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변호사 말도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 이 말에 그 선생의 판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너희들 머리 좋은 자들이 정말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나 진정한 베품의 의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볼 때 너희들 머리 좋은 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는 돈 벌 궁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너희들 마음속 생각이 바로 천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소용없다.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무기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겁주고 협박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실 아니냐. 하늘을 향해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라. 천상의 평관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 이때 판관 옆에서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던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의사를 하나 급여가 비슷하다면 자신이 조금 번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그렇겠지? 이게 판관의 바로 의도이기도 하다.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좀 있다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비슷한 직업에 따라 큰 급여의 차이가 없다면, 월급의 차이가 없다면 어떤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 버는 돈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일을 할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돈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예를 들면 뭐 철학자가 되고 싶어도 어, 작가가 되고 싶어도 너무 돈벌이가 안 돼서 그 직업을 얻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으로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에 의해서 직업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다. 가장 이상적인 우리 공동체가 되겠지.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만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이 직업서열 문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직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에 대한 마무리 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잘 정리하고 다음번 수업 때 또 나머지 정리해서 토론을 시작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